오답노트 꼭 해야 하나요? 날티가 대답해드립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쌤 오답노트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결론은 모든 학생들에게 오답노트가 효율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고 해도요, 그 공부법이 나에게 딱 맞는 건 아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파트 5도 술술 잘 풀고 실수로 간혹 한두 개 정도만 틀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풀었더니 맞았거나 해석지를 보니까 실수인 게 맞아요. 그런 학생들은 옆에 사진처럼 문제 옆에다가 내가 틀린 이유만 딱 적어 놓아도 다른 건 다 맞고 깔끔하니까 책에다가 빨리 정리하고 끝내도 나중에 다시 보기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답 노트가 필요한 학생들은 사실 토익 초보자나 입문 학생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기초 토익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토린이들을 받겠어요. 기초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당연히 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예 체크를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다수가 단어도 잘 모르고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문장 구조도 잘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파트 6, 7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좌절을 하고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 토익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런 분일수록 오답노트는 정말 빛이 바랍니다. 반짝반짝. 정말 제가 실제로 봐왔던 많은 학생들이 40문제를 내주면 오답노트 쓰는 데만 총 3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대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줄어들 것이다. 써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학생들 제 욕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경험상 100% 모든 학생들이요. 한 달 전후를 비교해보면 오답 개수가 한두 개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생겨요. 본인들도 놀래요. 오답노트를 쓰고 안 쓰고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많은 후기들이 그런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일수록 모르는 단어와 틀린 이유와 정답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다 보면 내가 틀린 유형을 또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2번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장기 기억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오답노트는 정리하고 끝이 아니다.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많이 반복 노출시켜라.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학생들에게 실제로 시키는 오답노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그럼 지금부터 오답노트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 오답노트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기초일수록 책이 아니라 오답노트에 옮겨 쓰는 게 효율적인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었던 것처럼 잘 푸는 학생들은 이렇게 틀린 문제가 하나 정도면 책에다가 정리해놔도 깔끔하게 딱 눈에 보이죠. 하지만 이 학생은 어떤가요? 책에다가 풀고 틀린 이유도 적어 놓았지만 어떤 게 맞은 문제인지 어떤 게 틀린 문제인지 눈에 띄지가 않죠. 그렇다면 색깔펜을 사용하면 좀 다를까요? 이 학생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서 정리해 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는 없겠죠. 책으로 다시 풀어본다 해도 원래 사람이라는 게 답이 쓰여 있으면 다 내가 아는 내용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답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기도 작성해 주시고요. 내가 처음 선택한 답과 이유, 오답이라면 왜 오답인지, 정답이라면 왜 정답인지 적으시고 밑에 모르는 어휘와 문법 포인트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실제 학생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에다가 직접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밑에 또는 옆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보기 작성하시고요. 내가 선택한 이유 작성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뭐와 헷갈렸던 것 같다, 찍었으면은 찍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답 이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틀린 이유를 써야 하는데 기초인 학생들일수록 쌤 저는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아는 게 부족하니까. 그러면 전 해석지 보고서라도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이유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답 이유를 왜 굳이 정리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오답을 정답으로도 선택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답 이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법 포인트가 있으면 이 학생처럼 살짝 정리해놔도 좋겠죠. 이렇게 이 학생처럼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답노트 쓰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이런 파트 5의 문장들이 모여서 파트 6와 7의 기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다른 파트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끝냈다가 아니라 리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